이번 영상은 20학번 현역 학생들이 말하는 개인적인 의견을 담은 영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에게 맞는 공부법을 형성하는 데 참고 정도만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또한 카페 촬영하다 보니 영상이 조금 시끄러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15분짜리 영상이 자막을 달아 죽을 뻔했으면 댓글의 내용별로 시간을 체크해 놓았으니까 원하시는 부분을 찍고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렛츠고! 안녕하세요, 덕서진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기다리시던 공부법을 가져왔습니다. 일단 제가 내신은 그렇게 짬이 안 되기 때문에 공부 잘하는 친구들 2명을 데려왔는데요. 자기소개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상명대학교 컴퓨터과학과 20학번 입학 예정인 백종우라고 합니다. 서울대학교 조선의학과학과 20학번 입학 예정인 강지승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과천대학교 응급구조학과에 입학한 덕서진입니다. 세부 능력 특기사항에 대해서는 어떻게 준비를 하셨나요? 저는 우선 학교에서 배우는 과목이 제가 희망하는 학과에서 어떻게 쓰이고 적용되는지, 그리고 희망 직업에서는 어떤 기술들이 쓰이는지 좀 조사하고 그걸 통해 제가 느낀 점을 세부 능력 특기사항에 기록했습니다. 저는 애초에 생활기록부에 희망 직업란에다가 기계공학자를 3년 동안 써놔가지고 3년 내내 국어든 영어든 전부 다 수학, 과학에 관한 쪽으로 썼는데, 예를 들면 제가 고3 때 독서와 문법이라는 과목을 했었는데 거기서 배우는 비문학 한 지문 중에서 형상기억 합금인가? 그런 거에 대해서 읽은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찾아보고 조사해보고 형상기억 합금을 어디다 쓰면 좋을까라는 것을 국어 세특에 쓴 기억이 있는 것 같아요. 다른 과목에 관련된 부분에서도 자기 진로와 연관지어서 세특을 작성하셨다는 말이네요? 네, 그쵸. 생활기록부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가요? 일단 저는 생활기록부가 양이 많은 것도 중요하지만 양보다는 무조건 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신의 전공에 맞춰서 모든 활동들을 생각하고 작성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요즘 대학이 선호하는 인재가 자기주도 학습을 잘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떤 활동을 하더라도 자신이 먼저 이끌고 리더하는 습관을 가졌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자기가 희망하는 분야가 만약에 공대면 그 학교 대회에서도 특히 수학과학은 다 참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상을 못 받더라도 자기가 탐구한 분야를 그 세부 능력 특기 사항에도 쓸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상을 못 받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자기가 이렇게 해서 탐구를 했다 정도는 기록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성적 분야로 넘어가서 질문을 드릴게요. 일단 국어를 올 1등급을 맞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공부를 하는 것이 효과적으로 공부를 할 수 있을까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제일 학교 수업을 열심히 들어야 될 부분이 국어 과목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과목은 보통 부교재나 아니면 다른 교재를 사용해서 그 수업을 나가는데 국어 과목 같은 경우에는 학교 교재를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수업 시간에 국어 선생님들께서 하시는 말씀이 곧 시험 정답이 되므로 국어 같은 경우는 학교 수업 시간에 선생님 말을 열심히 듣는 것이 중요하고, 학교가 크다 보면 쌤들이 여러 명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반 친구들의 국어 필기한 내용도 같이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보면서 학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마지막으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거는 국어는 솔직히 질보다는 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네이버 카페에 보면 한 문학 지문에 대한 건 아니면 비문학 지문에 대한 문제를 많이 이렇게 무료로 공유해 주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 문제를 엄청 많이 풀어보면 시험 시간에 어떤 문제가 나와도 당황하지 않고 잘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영어 과목에 대해서는 어떻게 공부를 하셨는지 말씀해 주세요. 저는 사실 초등학교 3학년 때까지 한 2년 정도 영어학원 다니고 그 뒤로는 영어학원을 한 번도 다닌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가 제가 고등학교 입학하고 1학기 중간고사 첫 시험 때 영어를 64점 맞았어요. 4등급이시네요? 네, 4등급이죠. 근데 기본 베이스가 없다 보니까 문법 같은 것도 모르겠고 전혀 아무것도 모르겠어가지고 단어만 몇 개 아는 정도라서 그냥 저는 그 영어 시험 범위 지문을 싹 다 외웠어요. 그랬더니 영어가 22점이나 올랐죠. 그래서 막판에는
1학기를 2등급 거의 꼴찌로 마무리를 했어요. 많이 오르셨네요. 네, 그렇죠. 내신은 보통 그 모의고사나 아니면 3학년 되면 수능특강 지문 위주로 나가기 때문에 지문을 통째로 암기하는 것도 한 방법일 수가 있고, 제가 1, 2학년 때는 통째로 외웠더니 점수가 거의 한 80점 중반에서 맴돌았었는데, 이제 고3 때 이제 그렇게 외우다 보니까 이제 영어의 감을 좀 익히게 되었고, 문법 같은 경우도 좀 알게 되면서 그 부분을 항상 생각하면서 외우다 보니까 암기보다는 이해를 위주로 해서 3학년 때는 영어 점수가 90점 중반에서 초반까지 왔다 갔다 했던 걸로 생각이 납니다. 아, 이제 감을 계속 익히다 보니까 그 실력이 되었다. 네, 그렇죠. 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고등학교 3학년 때 3월, 6월, 9월 그 평가 모의고사에서 영어가 전부 4등급이 떴어요. 근데 제가 그때 푸는 방식이 아마 진짜 제 감만 믿고 이게 답이겠네 이렇게 생각하고 풀었더니 4등급이 나왔는데, 제가 9월 이후에 최저를 맞춰야 되는데 큰일 났다고 생각이 들어서 계속 수능 기출문제나 수능 특강 수능 완성을 감으로 풀되 그 감에 대한 이유를, 근거를 제시하면서 풀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답이 4번인 것 같은데 4번이 이유를 뭐라고 생각했지? 하면서 그 핵심 문장을 밑줄 끄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감에 대한 이유를 찾다 보니까 이게 수능장이 발휘되어서 수능에는 2등급으로 마무리를 해서 최저를 다 맞추었습니다. 영어는 감도 중요한데 그 감이 3학년 되면 그게 다 오답으로 생겨요. 확 어려워지거든요. 네, 그렇죠. 오개념이 되는데 그 감에 대한 근거를 찾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꿀팁이네요. 네. 이거는 살짝 야매가 될 수도 있는 부분이지만 사실 저도 이렇게 해가지고 수능 때는 2등급을 마무리했거든요. 네, 그럼 그 다음에 이제 수학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둥탁. 자, 대망의 수학 공부법. 수학 많이들 어려워하시죠? 수학은 어떻게 공부하셨는지 한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3학년 내내 수학 1등급 맞은 비결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제가 생각하기에는 개념도 중요하긴 하지만 수학은 진짜 머리가 아닌 이상 양으로 승부를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고등학교 1학년에서 고등학교 2학년 올라가는 그 겨울방학 때 문제집을 총 17권을 풀었어요. 그러니까 거의 한 2달 동안 한 4일에 한 번씩 푸는 셈이죠. 그렇게 해서 양으로 승부 보고, 일단 개념을 잡을 때는 저는 그 고등학교 2학년에서 고등학교 3학년 올라가는 겨울방학 때 이제 윈터스쿨에 들어갔는데, 윈터스쿨에 들어가서 처음으로 기하 벡터라는 과목을 배웠어요. 저는 그 학년에 맞게 공부를 했다 보니까 선행이란 걸 안 해서 그때 처음 기백을 배웠는데, 그때 윈터스쿨에서 아침 8시부터 10시까지가 기백 수업이었는데 너무 졸리니까 그냥 계속 잤어요. 그래서 제가 기백 개념 하나도 못 들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쩔 수 없이 독학을 하게 되었는데, 그때 독학을 하는 방법이 어떤 거냐면, 저는 일단 라이트 센 2권, 그 다음에 센 2권을 사서 풀었는데, 이게 센이 좋은 문제집인 게 뭐냐면, 이게 각각 문제별로 유형이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 유형만 완벽하게 풀 줄 알면 거의 모든 문제를 다 풀 수 있는 기본적인 문제를, 그래서 그걸 문제집에 선별했는데, 첫째 날에는 라이트 센을 먼저 풀고 그다음에 똑같은 범위까지 그냥 센을 풀었어요. 그 다음 날에는 총 2권이니까 남은 2권을 그 전날 했던 범위를 다시 라이트 센을 풀고 센을 푸는 방식으로 이렇게 계속 반복 학습을 했어요. 그렇게 해서 제가 기백을 독학으로 배웠고, 개념 정리를 할 때에는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유형별로 문제를 다 풀 수 있냐 없냐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일단 유형별로 문제를 다 풀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책은 라이트 센이랑 그냥 센, 그 두 개를 병행해서 모든 유형을 다 풀 수 있게끔 만든 다음에 이제 좀 더 심화로 들어가야 되겠죠. 이제 심화로 들어갈 때는 뭐 1등급 만들기, 블랙라벨, 더 나가면 이제 기술로 이제 처음부터 유형을 잡고 심화를 하다 보면 이제 수학이 자연스럽게 모를 문제가 없게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제가 개념을 잡기 위해서 한 공부법이고, 내신 공부법은 따로 있는데, 보통 수학 과목 특성상 교과서로만 하기에는 좀 안 되기 때문에 학교에서 부교재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부교재를 많이 풀어봐야 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공부했냐면, 일단 부교재는 시험 전까지 보통 한 15번 정도 계속 반복해서 풀었고요. 그 수학 문제 중에 이렇게 1, 2, 3, 4, 5 보기가 있잖아요. 전부 다 이 보기를 다 지웁니다. 그래서 모든 문제가 주관식인 마냥 답만 적어요. 보기 1, 2, 3, 4, 5를 다 지워서 찍는 방법을 회피하기 위해서 이 방법을 선택한 거죠. 그래서 보기를 다 지우고 푸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모든 문제를
찍는 거 없이 다 풀 수 있고, 제가 15번 푼 이유는 처음에 한 3, 4번 풀 때는 계속 같은 방법을 푸는데 이제 5번이 넘어가면 이제 아무리 수학을 좋아해도 같은 문제를 5번 이상 보면 지루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5번 때부터 다른 방법을 썼어요. 5번째는 이 방법을 쓰고 6번째는 이 방법을 쓰고 더 이상 생각이 안 난다 싶으면 계속 순서대로 처음부터 5번까지 푼 방법을 또 반복하고 또 5번째 푼 방법을 반복하고 이런 식으로 다양한 풀이 방법을 이렇게 쓰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이게 보통 부교재를 나가면 선생님들께서 그 시험 문제를 많이 바꾸시는데 그 답지에 나온 방법으로 안 풀릴 때가 엄청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방법으로 푸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백종훈님도 수학을 계속 1등급 맞으셨는데 그럼 이번에는 한 4등급 이하 학생들을 위해서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 한번 팁을 좀 주시겠습니까? 저는 일단 수학을 되게 못했습니다. 중학교 1, 2학년 때는. 근데 중3 때부터 학원을 다니면서 공부법을 바꾸고 나면서 성적이 좀 좋아졌죠. 일단 개념 정리를 처음엔 엄청 충실하게 했습니다. 문제 푸는 양만큼 개념 정리도 많이 했습니다. 처음에선 일단 수학적 용어 막 구분 구적도 이런 생소한 것들 먼저 그 뜻이랑 그런 관련된 거를 일단 배우고, 그리고 배우는 순서, 목차 이런 거를 왜 이거 먼저 배우지? 이렇게 이해를 하면서 남에게 약간 그런 거 안 보고 설명할 수 있을 정도로 그런 식으로 개념 정리를 일단 했고요. 문제를 풀면서 이제 자기 것으로 다시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등급부터 올라가려면 이제 문제풀이를 엄청 해야 되는데 그 문제풀이를 막 한다고 중요한 게 아니라 약간 생각 있게 내가 이걸 왜 틀렸지? 어디에서 틀렸지? 틀린 것도 다시 보고 그런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둥탁. 네, 마지막 대망의 과탐이죠. 사회탐구이신 분들은 죄송합니다. 네, 과학은 어떻게 공부하셨는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제가 내신으로 물원, 하원, 세원, 지원, 그 다음에 물투, 화투를 다 1등을 받았어요. 근데 제가 주력 과목이었던 물리, 생물은 원래부터 좀 관심이 있어서 공부를 많이 했기 때문에 딱히 말씀드릴 건 없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수능 과목이랑 내신 과목이 다른 분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 제가 수능을 물원 3번을 봤는데 3학년 때 내신을 지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걸 어떻게 공부해야 되나 이런 막상 두려움이 많았는데 이걸 어떻게 극복했냐면 앞서 말했던 수학 공부법이랑 거의 비슷해요. 일단 과학은 개념을 엄청 달달 외워야 되는데 일단 제가 개념을 거의 인강으로 들었는데 인강 들을 때 어떻게 들었냐면 저는 갑자기 조용해졌어. 독서실에서 다른 과목 공부를 하고 그 자기 전 한 2시간 전에 그냥 누워서 인터넷 강의를 봤어요. 이게 왜 좋은 공부법이냐면 누워서 공부를 한다고 막 보는데 뭘 하시죠? 잘못된 생각이에요. 자기 전 한두 시간에 보는 게 내일 아침이 되면 기억이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전에 보는 걸 강력 추천드려요. 자기 전에 보는 것을 끝나면 안 돼요. 학교 가거나 아니면 아침에 일어날 때 머리 감으면서 어제 뭘 배웠지 하면서 이미지 트레이닝을 계속 하는 거예요. 어제 이런 부분을 배웠구나 하면서. 저는 제 기억하는 방법이 약간 사진을 찍으면서 하는 기억? 그런 거기 때문에 막 쌤들이 인강에서 필기를 하잖아요. 그럼 그 부분을 약간 사진처럼 기억을 해요. 저는 거기서 하나라도 기억이 안 나면 다시 머리 감고 나와서 머리 말리면서 그걸 다시 봤어요. 계속. 그러니까 기억이 안 나는 부분이 있으면 계속 해야 돼요. 과학은 개념이 하나라도 조금이라도 약간 오개념이 생기면 그다음부터는 나망해요. 그러니까 한번 개념을 잡을 때 이렇게 열심히 잡는 걸 추천드리고, 과학 방법은 보통 과탐은 가나다 문제가 거의 대부분이잖아요. 네네. 이것도 똑같아요. 이것도 보기를 다 지워요. 1, 2, 3, 4, 5를 다 지운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처음에 한 3번까지 문제 풀 때는 만약에 기억이 있으면 기억이 맞았어. 기억이 맞은 이유를 옆에다 써요. 그 다음에 니은을 봤는데 니은 좀 헷갈린다. 형광펜을 그어요. 디귿이 디귿이 틀린 문제야. 그러면 디귿을 X 친 다음에 틀린 이유를 적어요. 그 적은 다음에 답지랑 한 비교를 해보는 거예요. 내가 맞았다고 생각했는데 맞은 이유가 맞나?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맞았다고 생각했는데 맞은 이유가 틀렸어. 그럼 다시 그걸 또 형광펜을 칠해요. 근데 틀린 걸 틀렸다 했는데 틀린 이유도 맞아. 그럼 그건 다시 안 봐도 돼요. 그런 식으로 형광펜을 계속 칠하다 보면 이게 많이 쌓이거든요. 그 형광펜을 친 거를 저는 시험 전날 다 몰아서 봤어요. 그러면 내가 틀렸는데 왜 틀린지를 알 수 있고 다시 시험 칠 때는
바로 그 다음 날이니까 틀리지 않죠. 그렇게 하면 가나다 문제도 찍지 않고 다 모든 선지를 다 판별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저는 그런 식으로 공부를 했고 그냥 계속 봤어요, 같은 내용을. 저도 왜냐하면 생물 볼 때 그랬어요. 계속 기억이 안 나니까. 계속 봐야 돼요. 계속 봐야 돼요. 어쩔 밥 수 먹을 때 없어요. 보고 밥 집 먹을 가면서 때도 보고 맞아요. 지금 버스에서도 보고. 그러면 늘 수밖에 늘 없습니다. 수밖에 없고 과탐도 진짜 문제를 많이 풀어봐야 되는 게 선생님들이 고3 되면 약간 평가원이나 기출문제나 수능특강 이런 걸 많이 변형해서 내신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를 거의 그대로 내는 경우는 드물어서 변형을 하시는데 이 변형 문제도 네이버 카페에 보면 널려 있어요. 무료 배포된 걸 좀 이용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그래서 저는 그 지구과학 수능 보지도 않는에도 불구하고 중간 기말 다 100점으로 전교 1등을 했어요. 제가 아까 수학에 말씀드렸다시피 보기 지우는 거는 보통 한 3번까지 풀고 4번부터는 다 보기 지우고 평간필 칠하고 이런 거 계속 반복하다 보면 5개념은 없어지고 다 그냥 모든 개념을 자기 머릿속에 저장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나와도 틀리질 않아요. 좋은 강의 감사합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수험생분들을 포함한 학생분들을 위해서 마지막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제가 작년 2학기 때 느낀 게 뭐냐면 과연 내가 지금 이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이게 과연 나중에 도움이 될까? 또 나는 대학은 또 어디 가지? 이런 엄청난 고민들이 휩싸여서 시간을 너무 쉽게 날려버린 것에 대해서 너무 많이 후회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하는 공부에 대한 회의를 느끼지 말고 이게 다 언젠가는 도움이 되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은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실망하지 말고 성적 안 나온다고 실망하지 말고 누구 뭐 무슨 문제집 푸네 만에 그런 거 휘둘리지 말고 꾸준히 자기 페이스대로 무조건 자기 공부는 자기와의 싸움입니다. 절대 지면 안 됩니다. 파이팅.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이거 들고 하지 마세요. 이게 뭐예요? 이거. 지금 너무 공부 얘기밖에 안 했는데 시험 끝나면 친구들이랑 놀러 가기도 하고 이렇게 놀면서 공부도 열심히 하면 되게 좋은 결과 나올 것 같습니다. 파이팅 그럼 합시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재미없는 지루한 영상일 수도 있겠지만 여기까지 봐주신 분들 정말 감사하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